자, 여러분들 다시 시작해보는 FTX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간. 여러분들 지금 당장 FTX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FTX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샘 뱅크먼 프리드가 혼자서 뭐 다 껴안고 막 망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사건이 지금 스테프 커리,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테프 커리, 미녀와 결혼한 톰 브레이를 포함해서 지금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어요.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FTX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거래소의 수장이었고요. 한때 26조 원을 소유했던 남자이자 은근히 금수저야. 부모님이 스탠퍼드대 법대 교수 사이에서 나온 아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스탠퍼드를 나왔다고 착각하시는데, 이 사람이 태어난 지역이 스탠퍼드인 거지 스탠퍼드 대학교를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MIT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졸업하고 금융업계에서 일하다 2017년 혜성같이 알라메다 리서치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2019년에 FTX를 설립하죠. 좀 문제가 되는 게, 운동선수의 정점인 사람들한테 FTX를 홍보하게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 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도 책임을 져라라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이 사람에게,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 FTX한테 투자한 사람이 두 명이나 돼요. 투자한 회사 굉장히 큰 회사야. 첫 번째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뭐 이 사람은 충분히 돈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렇지만 일본의 대기업인 소프트뱅크도 샘 뱅크먼 프리드한테 꽤 커다란 돈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갈 줄만 알았던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알라메다 리서치와, 그리고 FTX가, 여러분들 최근에 문제에 봉착을 했죠.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자, 그게 뭐냐. 자, 바이낸스의 CEO 이 CZ가 맨 처음에 얘기를 하죠. FTX 이거 자산 위험해 보이는데 나 이거 자산 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죠? 자, 이게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촉발시키면서 루나 사태를 걱정한 사람들이 돈을 무지하게 뽑다 보니까 FTX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됐죠. 결론적으로 보면 샘 뱅크먼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내 것 좀 인수 좀 해줘 라고 했는데, CZ가 no 인수를 하려다가 이 CG가 봤을 때도 요 문제가 너무 큰 거야. 부채가 너무 커. 부채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부채 금액이 9조 원인데 실질적인 자산이 900밀리언도 안 된다고, 한마디로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했던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FTX가 자산 부풀리기를 좀 사용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FTX가 자기가 가진 코인이 사실상 제대로 된 코인이 아닌 코인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코인들이 실시간으로 조금 뭐랄까요, FTX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산 가치가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그것들이 FTX에서 자산으로 카운팅이 되면서 얘네들이 우리 자산 충분히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원인이 됐던 거야. 샘 뱅크먼이 CEO를 사임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샘 뱅크먼이 CEO를 사임하고 나서, 자,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운 CEO가 왔어요. 그 새로운 CEO가 빡쳤지. 내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최악의 회사야. 최악의 자산 관리를 했던 회사야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 샘 뱅크먼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이 샘 뱅크먼이 다들 아시겠지만 알라메다 리서치의 어떻게 보면은 자매 회사인 FTX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알라메다 리서치는 그 안에 새로운 CEO인 캐롤라인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사장이라고 하죠. 사장인가 부사장인가. 근데 이 사장은 앨리슨이라는 사람하고, 캐롤라인 앨리슨이라는 사람하고 샘 뱅크먼은 사내 연애를 했던 회사야. 근데 CEO와 뭐 사장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매 결혼한 회사끼리 연애를 하는 경우는 보통 제대로 된 회사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약간 소꿉놀이 같은 회사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이 알라메다 리서치는 11명에서 50명 정도의 인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글래스도어를 가시면 이 회사들에 대한 리뷰가 있어요. 이 회사들에 대한 리뷰가 있습니다. 자, 뭐였냐? 자, the company culture is problematic with many internal politics. 자, 회사 내에서 큰 문화적 문제가 있고 내부 문제가 있다. 알력 다툼이 있고, literally there is no transparency in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전혀 투명하지가 않다. 투명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자를 때도 제대로 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 같은 것도 하나도 없다. 이게 회사의 리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래서 내가 회사원들의 리뷰를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CEO가 나와서
빡친 거야. 야, 진짜 이 회사 진짜 아우 정말 최악의 회사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FTX가 알라메다로 빼낸 자금 중에 뭐 2조 6천억 원이 증발했다.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FTX가 알라메다 리서치한테 돈을 빌려줬고, 그리고 CEO인 SBF와 그 밑에 있는 부사장한테 1.5빌리언 달러어치를 치맘대로 빌려줬다. 고객의 자금을 CEO한테 마음대로 빌려주는 사람이 어딨어. FTX가 고객들의 돈을 마음대로 직원들이 집 사는데 보태줬다. FTX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원래 여러분들 회사들끼리 정말 큰 회사라면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암호화해서 해킹이 불가능하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일반 이메일을 쓰는 것처럼 보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쓰는데, 내가 FTX 직원이면 돈을 쓰는데 그냥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저 이거 돈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무슨 카톡처럼 채팅창을 보내서 저 이거 돈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승인을 받고 제대로 된 문서들을 남기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FTX가 재미난 게 자기 맘대로 여러분들의 돈들을 일단 레버리지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기로 했고, 요거는 제가 전에 다뤘지만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여러분들의 레버리지를 막 10배, 20배, 100배씩 제공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가진 코인들을 이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예전에 다루긴 했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더 추려드리면 요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빌려준 돈이 100원 있어요. 내가 100원이 예를 들어서 100 비트코인 있어. 와, 부자다. 근데 내가 이거를 뭐 한 50배에 해당하는 레버리지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그게 없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금을, 손님들의 자금을 끌어와서 이 레버리지를 쓰는 친구한테 빌려주는 거야.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돈을 안 빼갈 때는 문제가 없지. 그러면 코인 유동성이 충분한 거지. 근데 내가 돈을 빼기 시작한다. 내가 갑작스럽게 돈을 빼가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달러도 여러분들 골드에 패깅이 돼 있었습니다. 자, 달러도 골드에 패깅이 돼 있다가 야, 거기에서 대통령이 자른 게 뭐야?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나라들이 야, 우리 달러 골드로 바꿔줘 이렇게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야, 아니 우리 안 바꿔줄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FTX는 그거를 하고 싶어도 못해. 왜? 그런 힘이 없으니까. 달러만큼의 신뢰성이 없어요. 이 FTX라는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자산 자체가 사실상 그런 신뢰도 있는 자산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FTX 자체도 그렇게까지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무너지지. 무너집니다. 아무도 안 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이 이제 미쳐 날뛰면서 야, 이거 위험하다, 빼가고 싶다 하면은 이미 돈을 레버리지를 빌려줬는데 어떡해? 나 여러분들 돈 빌려줬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FTX가 자금 부족 사태가 생겼죠. 내가 이 사람한테 진 빚은 9조 원인데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의 값어치가 무너지면서, 코인이란 값어치가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이 FTX가 자금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사태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요걸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됐느냐. 자, 샘 뱅크먼의 파산은 약 50개의 큰 회사들에게 3.1빌리언 달러를 빚지고 있다. 그리고 각 회사에 200밀리언 달러만큼 빚을 지고 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인베이스 무너졌죠. 로빈후드 무너지고, 바이낸스도 신뢰성 의심받고 있고, 한국에서도 위험하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레이스케일도 야, 제네시스 무너졌는데 그레이스케일도 괜찮겠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샘 뱅크먼의 회사에 제네시스가 갖고 있는 약 500밀리언 달러 정도인가요? 거기에 대한 자금이 묶여 있대요. 그래서 제네시스가 야, 미안한데 너네들 지금 출금하려고 해도 내가 지금 줄 돈이 없어. 내가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문제는 이 제네시스한테 돈을 빌려주는 창구가 있어요. 뭐냐? 제미니. 여기 안 적었는데 제미니 안 적었죠? 제미니. 자, 이 제미니라는 게 뭐냐면은 디센트럴라이즈, 약간 뭐랄까요, 파이낸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탈중앙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 제미니한테 돈을 넣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제미니한테 돈을 넣어 놓으면은 이 제미니가 여러분들한테 이자율을 줘요.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제미니는 이 코인을 다른 회사의 유동성으로 빌려줍니다. 자, 제미니가 이 제네시스한테 돈을 빌려줬고, 제네시스가 이 받아놓은 유동성의 자금으로, 이 코인들로, 자, 이 샘 뱅크먼의 회사에 FTX에 돈을 넣어준 거야.
빌려준 거지. 얘네도 이자를 먹을 거니까. 제네시스도 이자를 먹으려고 FTX가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서 돈을 빌려줬어. 근데 제네시스는 이제 돈이 묶여버린 거지. 못 받을 돈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가 출금 중단을 하고 제미니도 제네시스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제미니에 돈을 넣은 사람들도 일반 회사 사람들도 일반 투자자들도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지금 실질적인 코인이 FTX에 있었는데 이미 거기엔 없어. 내 코인이 사라졌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빙글 돌을 수가 있어. 은행이 빌려주고를 통해서 사실상 원래 시장에 돌고 있는 유동성보다도 더 큰 유동성을 쌓아서 빌려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봤을 때. 유동성을 많이 부풀려 놓을 수 있어. 이게 바로 거품입니다. 이게 바로 2008년에 있었던 다들 아시다시피 그 채권이 뭐죠? 그 MBS 사태가 요거예요. 부동산 채권 사태가. 자, 그게 바로 돈복사기 혹은 버블이라고 하죠. 근데 이 FTX 런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네시스와 제미니가 지금 당장 불안정성에 휘둘리는 이유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도 지적을 받는 이유죠. 왜? 그레이스케일도 사실상 제네시스의 시스터 컴퍼니, 자매 회사다 보니까 돈을 빌려줘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후옵이나 한국에 있는 몇몇 회사도 유동성 크런치가 지금 일어나고 유동성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요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코인베이스와 그레이스케일은 미국의 SEC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 코인베이스와 그레이스케일이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최근에 코인의 하락세가 계속돼 가면서 코인베이스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하락하거나, 코인베이스는 중요한 건 레버리지를 제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투명하죠. 재정 상황이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SEC에 제대로 된 검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레이스케일도 SEC의 제재를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가 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다고 돼요. 바이낸스는 어떨까요? 자, 바이낸스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Ask Me Anything이라고 AMA라고 해요. 이건 미국에서 AMA라고 하는데 트위터에서 진행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한테 아무거나 물어봐라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니네는 레버리지도 제공하고 위험하지 않냐? 라는 질문. SEC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 나는 레버리지를 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돈을 못 빼도록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레버리지가 관리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고요. 그러면 BUSD는, 너네도 BUSD는 니네가 발행한 자산 아니야? 라는 질문에, BUSD는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회사가 발행을 한다.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회사는 뉴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고 실질적인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막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 BUSD를 발행하는 회사는 실질적인 자산을 달러나 미국의 채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없이 갖고 있대요. 레버리지 없이 미국의 채권과 달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들고 있다고 확실하게 증명을 받았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도 FTX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요거는 바이낸스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지 않는다. 우리는 유동성을 빌리지 않는다. 우리는 유동성을 다른 회사에 공급해주는 회사지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낸스의 세계로 오세요가 결국 뭐 AMA의 뭐 모든 말이긴 했지만, 바이낸스도 상대적으로는 FTX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확률이 제로라고 보지는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을 공급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최고는 아니고, 문제는 레버리지를 지금 당장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도 런이 나온다면 충분히 위험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사태가 터지면 그 레버리지 해결할 방법이 많이 없어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디테일을 좀 다루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족스럽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꼭 코멘트로 여러분들이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는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